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제 민주공화 양당의 전당대회가 모두 끝이 나고 이제 막바지 스프린트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당은 이 선거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펼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부터 9월 2일 노동절 이 한 주간이 상당히 대선 레이스, 백악관 레이스에서는 중요한 기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파이널 스프린트라고 이제 언론들은 칭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도약할 수 있는 기간이고 또 전력 질주해야 하는 그런 기간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이 이제 대선일로부터 꼭 70일 남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모든 단합대의 축제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먼저 한 달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해리스 후보가 했는데 그동안 상당한 격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대결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모든 게 지금 180도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널 스프린트, 마지막 전력 질주 기간을 어떻게 보내서 어느 쪽으로 승부가 기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최종 선거 결과도 판가름 나지 않겠느냐 이런 중요한 시기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선에서는 노동절 표심이 상당히 그대로 대선 결과로 투표 결과로 굳어 나오는 그런 거로 이제 간주가 되어 왔습니다. 뭐 상당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9월 첫째 주 월요일인 노동절 때쯤이면은 마음을 이제 굳혀서 표심이 이제 굳어지고 그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게 상당수 주에서 지금 조기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5월 초부터 그렇게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1월 5일 선거일 전에 상당수가 요즘엔 조기 투표를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 도약하는 또 전력 질주하는 기간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제 밀워키에서 열렸는데 나홀로 원맨쇼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요. 그 당시에 암살 시도를 해서 생활한 트럼프 후보였기 때문에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돌았었는데 네. 트럼프 후보의 이제 게임 끝이 오히려 바이든의 타격을 가해서 사퇴를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해리스 후보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180도 또 선거전도 180도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맞상대가 19살 차이 더 젊은 사람이 나오고 해리스 후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싫어서 돌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고령 리스크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길 수 없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압박했던 민주당 계열의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 부분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에게 한 3%포인트 차이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리스 후보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180 바뀌어서 지금은 해리스 후보가 3%포인트로 오히려 앞서는 것으로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만큼 6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선을 모멘텀을 잡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것인데요. 트럼프 후보로서도 그대로 앉아서 이제 모든 단합대회나 잔치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그야말로 다시 전세를 뒤집는 그런 선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오늘부터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로버트 케네디 2세가 중도 포기하면서 자신을 지지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케네디 표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것을 뭐 박빙의 승부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전세를 분위기를 180도 바꾸고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한 무대에 또 오르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주에 미시간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트럼프 후보가 미시간을 가고 내일 화요일에는 또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가 미시간을 방문합니다. 오늘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국가방위군 협회 모임에 참석하는데 이게 3주기 아프간에서 자폭 공격으로 미군이 한 13명이 사망한 지 3주년 되는 그런 추모 행사거든요. 여기에 참석하면서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으로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외교안보 약점이 바로 이제 아프간 철군 때 대혼란과 인명피해를 많이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팀 월즈 후보가 바로 국가방위군으로 24년간을 일했는데 요즘 계속 공격하는 것이 42살이었지만은 그래도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그냥 은퇴한 거 아니냐, 전역 퇴역한 건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도망자로 지금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시간 디트로이트, 또 미시간을 또 잡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 후보가 오늘부터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방문하는데 목요일에도 또 갑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제이디 벤스 후보가 가고요. 그만큼 미시간 잡기, 또 이제 목요일에는 이제 미시간에 이어서 또 위스콘신까지 가서 유세를 벌이는데 이번에는 뭐 대규모 유세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이제 유권자들과 그래스루트 직접 만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상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리스 월드 후보는 수요일에 다시 선거전을 재개하는데요. 지금 워싱턴 DC에서 또 전략을 새로 짜고 있겠습니다만은 전당대 기간 중에 8,200만 달러나 모금했다고 또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나서면서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대성공을 거뒀다. 단합대회와 선거 자금도 많이 오고 에너지와 열정을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제 만드는데 성공했다라는 점을 해서 8,200만 달러, 5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수중에 갖고 이제 마지막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조지아에서 버스 투어를 먼저 한 다음에 사바나에서 또 유세를 갖는 그런 일정을 잡아놓고 있고 여전히 뭐 계속해서 7대 경합지, 즉 한 5대 경합지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약을 해서 자신의 전당대회 메시지를 또 선공과 에너지와 열정을 널리 설파하고 그래서 모멘텀, 계기를 갖다가 선거일 때까지 유지시키고 또 강화시키는, 확산시키는 그런 선거전을 펼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요. 케네디 후보가 선거전을 중단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이게 트럼프 후보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그래도 다수의 의견은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 케네디 후보가 로버트 케네디 2세 후보가 그래도 많게나 10%, 9% 내지 10%의 지지율을 보였었거든요. 네. 해리스 등장 이후에 이게 반토막 났습니다. 4 내지 5%로 급락을 했다는 얘기는 바이든 실어서 갔던 민주당 계열의 지지자들은 해리스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나머지 5% 정도를 그대로만 트럼프 쪽으로 돌아온다면은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5%, 4 내지 5% 남은 케네디 지지표들도 그대로 트럼프
쪽으로 온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싫어서 떠났던 사람이 뭐 케네디에게 표를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케네디 후보가 이제 돌아섰다고 해서 다시 트럼프 쪽으로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을 것이기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유권자 표심을 어떻게 다 가늠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요. 케네디 후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후보가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케네디 후보를. 왜냐면 자기 표를 많이 더 바이든보다 자기 표를 더 많이 갉아먹고 깎아먹고 있다고 이제 봤던 것이죠. 근데 지금 와갖고는 이제 바비와 함께 이 손잡고 기성 조직과 이제 싸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케네디 남은 지지표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또 케네디 후보 요즘 그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양반이 정말로 마약 중독자 아닌가? 이걸 의심이 그걸 할 정도로 말도 어눌하고 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설에 많이 올린 그런 케네디 후보이기도 하고 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데 환경 무시 또 기후 변화를 무시한 후보를 지지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또 케네디 가문이 뭐 전체 자기 형제자매들이 다 나서서 케네디 가문의 가치를 배반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벌써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마 케네디 후보의 남은 지지율 4 내지 5%가 곧바로 트럼프 쪽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은 받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더 우세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양 팀이 정말 맞대결이 아주 치열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이 승부를 가르는데 관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제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백지에 새로 그린 거 아닙니까? 4년 그렇죠, 동안 그렇죠. 부통령으로 이제 해왔지만은 대통령 후보와 또 부통령은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네. 한 달밖에 안 돼서 새로운 그림을 그린 걸 또 많은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검증을 받는 유세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당대회는 말 그대로 일방이지 않습니까? 일방통행. 그런데 이제 9월 10일에 ABC 주최하는 토론은 이제 쌍방 맞상대와 이제 즉석에서 이제 겨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본격적인 시험 무대에 오르는 것인데요. 바이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이것을 또 건너뛸 가능성을 또 시사를 해서 글쎄요, 9월 10일 ABC 토론도 열릴지도 아직은 또 미지수가 돼버렸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더라도 한 번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명히 지금 트럼프 후보로서는 이제 해리스의 이 기세에 만약에 조기에 맞붙는다 그러면 아마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도 해리스 후보로서는 이렇게 이제 맞상대에서 벌써 이제 그 준비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트럼프의 핵심 무기들 국경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수치상으로는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핵심 무기 두 가지를 무디게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로서는 맞상대로 토론 대결도 괜찮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간 이제 많은 요새 한 전당대회 같은 것도 2,700만 명인가가 민주당 전당대회 시청했다니까 상당수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회한 트럼프 전 대통령, 특히 대통령 담보 진행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즉석에서 뭐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후보에도 맞상대를 잘 하느냐, 또 얼마나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느냐, 또 뭐 유권자들 마음에 잡을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본격 시험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만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관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9월 10일에 아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다시 거부했다가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그렇죠. 후보로서도.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뭐 ABC를 가짜 뉴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부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좀 완전 거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이제 9월 10일 토론 대결에서 어떻게 해야 돼? 토론이 사실은 그렇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지는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결과 하나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나가 떨어진 것이고요. 이번에 또 해리스 후보도 또 상대를 오히려 꺾을 수 있을 것인지 본인도 생각보다는 별로 이렇게 속이 속빈 강정 아니냐 이런 또 인식을 줬다가는 그대로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래도 중대한 그 분수령은 토론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최근에 전기요금이 많이 비싸졌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식과 에너지 요금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미국인들이 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이지만은 막상 컴퓨터 타자는 독수리 타법을 구사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요즘 이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한인 등 주민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 이 전기요금이 이제는 정말 부담 수준이 한층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전기료가 치솟으면서 한 달에 뭐 수백 달러 빌 받아봤다는 한인들은 쉽게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심지어 $1,000까지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도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전기료, 에너지 비용이 커지다 보니 감당하기도 한층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에어컨을 안 틀고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음식을 먹고 에어컨을 안 틀 것인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그런 미국인들이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이거 참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네. CBS 뉴스가 오늘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음식과 에너지 요금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식비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전기세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지출을 이제 줄여야 하겠는데요. 그 줄이는 지출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식비까지 됐다는 겁니다. CBS 뉴스는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올해 44살 한 엄마의 스토리를 소개했는데요. 지난 6월 히트돔이 이 미 동남부 대부분을 뒤덮은 동안 스테이시 프리머는 단열이 잘 안 된 모빌홈의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겨울에는 스페이스 히터에 의존했다 하고요. 그런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모두 이 스테이시가 내야 한 에너지 요금 한 달에 수백 달러에 달했습니다. 스테이시는 가끔은 전기세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전기세를 내기 위해 렌트비를 미뤄야 하나 아니면 음식을 사 먹지 말아야 하나 그게 아니라면 아들에게 스포츠를 하지 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묻곤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먹는 식비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참 그런 면에서는 이 미국이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참 이해가 참 서글퍼집니다. 힘들어요. 예.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 에너지 퍼버티 그러니까 에너지 빈곤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에너지 푸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에너지 푸어란 소득의 6% 이상을 에너지 요금으로 쓰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3,000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에너지 비용이 $180가 넘어가면 이 에너지 푸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서 한 달에 전기료 1,000불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 경우도 월급이 $17,000에 달한다고 해도 에너지 푸어인 셈입니다. 와, 미국에서 전기료 가스비가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이런 에너지 푸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에너지 푸어인 거예요? 에너지 관련 싱크탱크인 RMI에 따르면 네. 전체 7가구 가운데 한 가구꼴로 소득의 약 14%를 에너지 요금으로 지출하고요. 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채플 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체 가구 16%가 에너지 빈곤, 에너지 푸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은 그래도 에어컨을 계속 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선선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확실히 에어컨 바람을 조금 덜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니까 전기값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에너지 빈곤이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 빈곤은요, 극심한 더위나 추위에 노출되는 걸 증가시켜서 호흡기 문제, 심장 질환, 알러지, 신장 질환, 그리고 이 밖에 다른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유색인종 커뮤니티 가구에 불균형하게 전가된다 하는데요. 이 유색인종 커뮤니티 가구는 백인 커뮤니티 가구보다 60% 더 많은 비율로 에너지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면 굉장히 높은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런 에너지 빈곤이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더 큰 문제가 될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국의 많은 지역들에서 극심한 더위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네. 이 극심한 더위는 미국에서 날씨 관련한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요. 기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건강상 위험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온열 질환을 원인으로 숨진 사람은 2,3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와, 네. 2021년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44%나 급증한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7월 초 한 주 동안 극심한 더위로 최소 2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임산부 비롯해서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거나 야외에서 운동하는 사람, 열 관련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특히 일부에선 높은 기온이 자살이나 심각한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듀크 대학의 히트 폴리시 이노베이션 허브의 애슐리 워드 디렉터는요. 에너지 빈곤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그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쌓여만 가는 것이라고 그게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컴퓨터 등 IT 기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는 G세대가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는 타이핑에는 쩔쩔매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G세대는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하면서 그 어떤 세대들보다 디지털과 친숙한 세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컴퓨터 타자는 잘 못 친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전한 내용인데요. 랩탑, 태블릿 이런 IT 기기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디지털 네이티브지만 이른바 독수리 타법을 구사하는 G세대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D세대 하면은 컴퓨터 하자는 기본일 듯 싶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진 않나 봐요. 네, 그게 G세대는 타이핑하는 법을 학교에서 따로 배우지 않은 탓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타이핑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를 보니까 예. 최근 25년간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 2000년 졸업한 고등학생 중 키보드 수업 자체를 받은 학생 비중은 그때 약 44%였는데요. 네. 근데 2019년엔 그게 2.5%로 뚝 떨어졌습니다. 와. 또 그것도 그렇게 이 휴대전화 같은 거, 태블릿 PC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모바일 기기를 많이 써서 그러니까 컴퓨터보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G세대 상당수는 컴퓨터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블릿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타이핑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해요. 18살 페이지 드체니는 컴퓨터보단 아이패드로 타이핑하는 게 더 편해서요. 지난번 학기엔 8페이지에 달하는 수업 과제를 컴퓨터가 아니라 아이패드로 쳐서 냈다고 합니다. 와, 네. 드체니는 아이패드 화면 키보드 레이아웃을 잘 알고 있고 10손가락을 이용해 아이패드로는 빠르게 타입을 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단연 드체니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닌데요. 예. 미국에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모바일 기기로 과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캔버스에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39%가 그렇게 모바일 기기에서 업로드가 됐습니다. 반면 교사들을 보면 교사들은 90% 이상이 컴퓨터로 보통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G세대 하면은 기술에 친숙하니까 타이핑은 미리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면은 현실하고 생각과 교육 현장에서는 그게 다르게 나오는 거네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렇죠. 굉장히 당황하시겠어요? 네, 막상 학생들이 네. 타이핑을 잘 못하고 독수리 타법을 치는 걸 보면 네. 많이 당황해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학생들은 모바일, 교사들은 컴퓨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네. 캔버스 관계자는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이렇게 매우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두 세대가 학교에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 현실에 타이핑 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오클라호마시에서 교사들로부터 학생들이 타입을 잘 못 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키비라는 키보드 타이핑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 학생들의 타이핑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엔 그래도 타이핑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의 수요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3주 정도만 배우면 아주 능숙하게 칠 수 있죠. 아유, 3주가 뭡니까? 한 네? 주일 정도만 하면 돼요. 손가락만 익히면 그렇죠. 되잖아요. 뭐 한 주만 해도 네. 뭐 우선 대강은 다 칠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좀 빠르게 치려고 그러면 한 3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또 한국 분들은 또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한국어. 또 쳐야 예.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또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한국어가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요. 저희 네. 라디오 코리아에서 네. 처음에 그게 1990년대거든요. 맞아요. 우리 직원들이 다 시험 보게 했어요. 시험 봐가지고. 몇 분 안에 치면은 보너스 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어. 100불 저 받았거든요. 와. 근데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 게 아니라 일단 손가락을 외우고요. 손가락을 외운 다음에 방송 준비를 하려면은 계속 글을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금방 되더라고요. 네. 영어도 그렇게 잘 치세요? 영어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 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그래서 영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은 이게 한글도 쳐야지, 영어도 쳐야지. 그 다음에 또 이 계산기를 또 한 손으로 또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그거, 이게 손가락으로 아유. 이렇게 칠 게 많은데 네, 손가락으로 칠게 많은데. 요새 젊은 이들이 그런 걸 잘 네.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늦을 수밖에 없죠. 아, 또 그런 차.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 부모님들은 자녀분들한테 강제로라도 이 영어 타이핑이나 한글 타이핑 그다음에 저 이 계산기 한 손으로 치는 거 이런 거는 배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렵지 그 않습니다. 앞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수적인 얘기들이 그럼요. 있거든요. 그럼요. 네. 얼마나 편한데요. 요새 계산기 못 쓰면은 이것도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하시는 게 좋겠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핸드폰이나 이 저 태블릿 가지고들 요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네. 참 골치 아프한데 우리만 해도 지금은 뭐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꼭 책상에 앉아서 딱 손을 이 컴퓨터에 보드 딱 딱 얹고. 앞에 놓고 이렇게 땅땅땅땅.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젊은 친구는 또 안 그런 거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왜 타이핑 그 자격증이 따로 있잖아요. 있죠, 있죠. 급수가 또 있더라고요. 예. 뭐 1분에 몇 타를 치는지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또 뭐 그게 좀 삶에 많은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자격증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는 또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박경규 씨도 필요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제대로 다 쳐요? 네, 저도 학교에서 어.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글도. 한글은 따로 배우진 따로 않았는데 네, 그냥 지금 치게 그 됐고요. 독수리 타법은 안 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합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다이어트에는 식물성 다이어트와 동물성 다이어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식물성 다이어트는 뭐고 동물성 다이어트는 뭡니까? 네네네. 요즘 이제 그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어떤 다이어트가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plant-based diet라는 게 있거든요. 어허. 한국말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해보자면 식물성 다이어트. 어허. 그렇게 되겠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류나 이제 동물성 그 다이어트를 벗어나서 이제 나물, 뭐 콩, 두부, 그다음에 이제 아보카도, 토마토 같은 건강에 좋은 식물성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게 식물성 다이어트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물성 다이어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좀 고기 위주의 식단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고기 위주의 식단뿐만 아니라 또 동물에서 온 모든 걸 동물성 다이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잘 먹는 계란도 이제 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동물성 다이어트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요네즈도 아시다시피 계란의 흰자에서 온 그렇죠.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도 동물성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 치즈도 이제 우유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유도 소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동물성 다이어트, 크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물성 다이어트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다이어트가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논문들을 보면 이 식물성 다이어트가 우리 건강에 조금 더 좋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8월 12일, 그러니까 한 2주, 3주 전 정도에 JAMA라는, 그러니까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그러니까 미국 의학회에서 나오는 공식 저널이 있는데요. 네. 그 논문에서 미국 사람들 한 40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1000명, 2000명, 뭐 10,000명도 아니고요. 한 40만 명. 왜냐하면 이 다이어트와 우리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할 때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한 1000명, 2000명을 연구해서는 그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질병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만 명, 40만 명, 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를 조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서 40만 명을 무려 1, 2년도 아니고 24년간 추적 관찰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이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게 이제 식물성 다이어트를 주로 하시는 분이 동물성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에 비해서 사망률도 한 10% 정도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 그러니까 사망률이라는 거는 모든 병으로 인한 사망률이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심장병이거나 뭐 폐질환이거나 면역계 질환이거나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는 10%가 낮아지고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 그러니까 중풍이나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심장병 사망률도 14% 정도 낮췄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사시는 분보다는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걸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 서구식 그 다이어트는 채소보다는 고기 위주잖아요. 그죠? 보통 미국인들의 식단을 보면 아침에 이제 뭐 오므라이스나 뭐 아니면은 베이컨, 에그 이런 걸 위주로 먹고 소세지. 그리고 또 점심에는 또 뭐 샌드위치, 뭐 버거 이런 거, 프라이 이런 식단을 하고 또 저녁에 가서는 또 스테이크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동물성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평균 미국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런 동물성 다이어트보다는 조금 식물성 다이어트를 하는 게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망률도 낮추고 이제 심장병 사망률도 낮춘다. 이런 아주 중요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런 결과를 조금 저희가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예인들이 그 다이어트 하는 거 보면은 닭가슴살만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동물성 다이어트인데요. 그걸 자주 하게 되면은 건강에 굉장히 해로울 듯 한데요. 네네. 그 닭가슴살은 동물성 다이어트긴 한데요. 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식물성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물성 다이어트를 하려면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물을 골고루 다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동물성 다이어트도 식물성 다이어트도 적당히 하되 동물성 다이어트를 좀 줄이고 식물성 다이어트를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럼 동물성 다이어트 중에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이제 닭 가슴살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로만 돼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 이제 아무래도 닭가슴살에 이제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어떤 지방 같은 것보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드시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동물성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면 닭가슴살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건강상. 그래서 닭가슴살 드시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알지만 맛이 없으니 말입니다. 요리법이 또 다양. 뻑뻑하고 맛이 없죠. 그래서 조금 좀 드레싱 같은 거 좀 뿌려 드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닭가슴살로 다이어트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도 울면서 하더라고요. 울면서. 뭐 또 그렇게까지 울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몸이 그렇죠. 다이어트는- 돈이잖아요. 사실 연예인들은.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가요. 식물성 다이어트 말입니다. 네. 콩 종류를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콩으로 만든 고기, 뭐 콩으로 네. 만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그 많은 부분이 콩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많아서 콩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저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콩으로 만든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건강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러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아, 네. 아무래도 콩으로 낸 단백질이 이제 동물에서 오는 단백질보다 훨씬 더 건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콩, 두부, 그다음에 어떤 선식이나 곡물류 네. 이런 걸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은 이제 동물에서 오는 단백질보다 좀 더 건강한 네. 단백질이기 때문에 큰 네. 부작용 없이 네,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있어요. 콩에 여성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성분이 있다고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콩 재료로 된 걸 너무 많이 먹으면 호르몬 밸런스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네네. 아닌가요? 네, 콩에는 이제 그런 그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아, 네. 콩을 예.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안 되고 네. 적당량.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된 이제 식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기만 뭐 네. 삼시세끼 드시는 분이 있고 네. 또 무슨 다이어트라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 삼시세끼 드시는 분이 있고 또 닭가슴살도 아무래도 삼시세끼 드시면 이제 맛도 없고 네. 이제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예. 모든 음식을 골고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게 뭐 탄수화물 30%, 단백질 30%, 지방 30% 해서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을 선택을 할 때는 그때는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지방,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뭐 항상 듣는 얘기가 말입니다. 그릭 스타일로 만든 이 지중해식 다이어트 이게 최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네네. 그렇습니까? 네네. 이 지중해식 다이어트는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다이어트거든요.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한 5년, 10년 전에 이 지중해식 다이어트가 심장병의 유병률을 낮춘다는 보고가 그 미국 그 가장 권위 있는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학회지에 보고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분,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 주로 이제 야채 위주죠. 지중해 식당, 메디테리언 푸드 그러면은 이제 주로 야채 위주, 그리고 올리브 오일, 그죠? 올리브 오일, 야채 위주 음식에 옆에는 뭐 고기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생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다이어트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런 식의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면 심장병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학회지에도 보고가 됐고,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이제 물론 이제 뭐 코리안 다이어트나 뭐 차이니즈 다이어트, 재패니즈 다이어트를 그렇게 잘 연구한 논문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코리안 다이어트도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코리안 다이어트는 고기 조금, 생선 조금, 그리고 막 갖가지 이제 밑반찬들, 야채로 된 밑반찬들, 그죠? 그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이 다이어트를 잘 조절을 하셔서 드신다면 지중해식 다이어트건 무슨 다이어트건 제가 보기엔 다 좋을 것 같고 단 이제 동물성 고기를 조금 적게 하면서 식물성 식단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균형 잡힌 식단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서 그런 거고요. 우리 한국 분들도 너무 고기 위주의 음식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을 드실 때도
삼겹살만 한 2, 3인분 드시고 고기 조금 드시는 것보다 삼겹살 조금 드시면서 고기, 야채 위주로 많이 드시면 그러면 그 또한 제가 보기에는 지중해식 다이어트 못지않게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파무침 많이 드시고 상추 쌈 싸서 많이 드시고 고기는 조금 그렇죠. 드시고. 네. 고기는 조금 드시고 야채 네. 위주로 드시고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엔 저희 코리안 다이어트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K 다이어트가 또 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식을 위주로 해서. 그러네요. 네. 저희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런 유명한 가수들이 K 다이어트를 좀 홍보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럴듯합니다. 자, 한 가지요. 네. 선생님 궁금한 거가 식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네네. 뭐 한식 다이어트든 지중해 다이어트든 다 좋은데요. 배가 아주 부르게 먹어야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렇게 놓게 되는 이거 어떻게 하면 관리가 가능할까요? 네네.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이 식사를 많이 하는 건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그 집 주인은 이제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이 차리고 많이 드시라고 권유를 하고 뭐 장모님이나 뭐 처갓집이나 가면 이렇게 항상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많이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많이 먹는 거는 건강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빨리 먹는 습관이 배를 부르게 하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천천히 드시면서 네. 정해진 양만 드셔야 되고 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가 필요하는 영양소가 젊었을 때보다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열량이. 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열량을 조금 줄이시면서 적당한 그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동물성 식품 대신엔 식물성 식품 위주로 드시면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를 오래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적당한 때 숟가락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맛있으면 계속 먹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거는 저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저도 똑같은 유혹을 좀 못 이기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천천히 씹어서 먹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천천히 네. 먹게 되면은 좀 더 포만감이 더 많아질 듯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천천히 먹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네.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먹더라고요. 저절로 조금 먹게 돼요. 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은 많이 드시고 그래요? 네, 저절로 다 이 조절이 음식량이 됩니까? 네. 조금씩 줄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드신다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맛있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드시겠어요? 아하,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했습니다.